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그냥 쭉쭉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돈은 오늘 어떻게 했느냐? 레버리지를 다 정리했어요. 왜 정리했느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차트가 몇 가지가 나왔고, 그러고, 아, 굳이 가져갈 이유가 있나? 수익이 났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 지지선을 확고히 다져놨는데 왜 주식을 팔았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도는 코퍼스를 다 정리를, 레버리지를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무포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장이 어디서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1267원. 근데 이게 장중에 1270원대 위에서 놀았어요. 위에서.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면 환율이 좀 쑥 빠져야 되거든요. 최소한 126이나 125까지, 125까지는 봤어야 되는데 127에서 놀고 있었다. 뭔가 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이 오는 기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나중에 봤더니 뭐 중국 금리 인하 이 이슈 때문에 중국장이 상승을 하면서 덩달아 상승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누군가요? 외국인인가요? 기관인가요? 개미였어요. 그거를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는요 이렇다.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 뭐 괜찮다. 그리고 환율은요 계속 말씀드리죠. 1240 뭐 미만으로 빠질 때까지는 안정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도 괜찮고 뉴스도 괜찮아요. 우리만 좀 불안한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제 장이 빠질 것 같아서 정리한 게 아니라 그 불안한 거, 그리고 약간 의심되는 거는 좀 지나고 가자. 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우리 장이 올랐으니까 유럽 장도 올라가고 미국 장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미국 장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끝났다. 아시아도 대략 1% 선에서 올라갔다. 금값이 갑자기 1810원대에서 35이나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면 금값이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금값이 아주 약간 상승을 했다. 그리고 기름값은 다시 좀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죠,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엔화가 128엔. 그리고 일본도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인플레. 그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갔습니다. 4월. 땡큐. 이제 일본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터키 아직도 16을 향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오우 14, 15, 16 이거 거진 16이잖아요. 야, 터키. 그러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터키가 계속 한마디 하죠. 러시아, 나는 러시아 편이야. 헝가리하고 같이 역시 마초맨들은 뭔가 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은 그냥 약보합선에서 끝났다. 의미 없다. 그죠. 요 장 끝나는 거 보고 우리 장도 의미 없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뿅. 근데 환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됐다. 현재 시간 요거 캡처할 때가요 6시 30분이었는데 빅스 지수. 근데 이 빅스 지수가 상당히 이게 뭐 보통 24, 예전 같으면요 24 이상이면 위험. 근데 지금은 30 이상이면 위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빅스 지수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요동을 칠 때는 위험한 건데, 이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천천히 올라가면 이게 24고 이게 30이면 30에 오더라도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S&P 500 지수가 그만큼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에서 빠졌다 그래가지고 안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0을 넘어가지고 34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그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다르게 이 숫자가 굉장히 위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요 차트는 나중에 한번 캡처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여기까지. 예전처럼 뿅뿅뿅뿅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도 그렇게 끝났는데 요게 그렇게 끝나가지고 오늘 삼성이 안 올라갔는지 그죠? 한번 보도록 하고요. 현재 16시 30분 기준으로요. 유럽은 대략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애플이 그죠? 애플이 그리고 페덱스가 요거는 괜찮았어요. 얘들은 좀 아쉬웠다. 그랬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팔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대략 플러스 대략 뭐 1%는 안 되죠. 한 0.7? 0.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환율이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저녁에 끝난 게 대략 1265원. 그죠? 1265원 선에서 끝난 것 같은데 63원이군요. 1263원에서 끝났는데 갑자기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정오까지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었었어요. 그리고 10시 30분에 중국장이 열리면서 갑자기 상승세가 뚝 올라갔죠. 대략 여기가 대략 한 1.5% 정도 상승했을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예. 근데도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요게 장 끝날 때, 그죠? 여기 음봉 크게 나오고, 또 음봉 크게 나왔죠? 장 끝날 때 다 돼가지고 쭉쭉 빠지는 모습. 요때 외국인들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대략 한 1.5%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율이? 그죠? 1250원대 한번 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봤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찜찜하다. 내일은 쉬는 날, 내일 모레도 쉬는 날. 바이든이 왔어요.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중국은 귀에 거슬릴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환율을 보면, 근데 환율을 보면요. 거의 뭐 그냥 쭉 올라가는데 그냥 안정권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1240원대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이 미만으로 내려와야지 안정권. 그것도 높은 건데. 그죠? 아주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 이제 우리 주가의 바닥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요 좀 괜찮다라고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600 코스피 기준으로 2600 미만에서는 그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어떠한 힘이 점점 약해져요. 매수세가 세다고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26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2600 이상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힘들 그런 게 좀 느껴진다. 그리고 요거는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대략 15분봉이에요.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이게 이제 어제도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못 보여드리지 못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게 대략 4%입니다. 마이너스 4% 빠질 때예요. 그저께.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힘없이. 그죠? 쎄하죠? 쭉 흘러내리는 게 굉장히 쎄하죠. 쎄하다. 그리고 어제 장이 열려가지고 했는데, 쎄하다. 그죠? 쎄요, 쎄. 뭔가 느낌으로 봐서는 이상해요. 만약에 어저께 이렇게 좀 올라가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작해요? 오늘 시작하는데 분명히 아시아장도 좋고 유럽장도 좋으니까 갭상승해서 분명히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죠? 나스닥이 어떠한 박스권 구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횡보했을 때. 그죠? 누가 작살날까요? 그렇다. 그리고 코스피 50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이제 요거는 견고해지겠죠? 그죠? 요 라인은 견고해지는데 사실 요 라인이 그렇게 중요한 라인은 아니죠. 그죠? 중요한 라인은 아니에요. 요거를 중요하게 봤는데, 그죠? 요거를 중요하게 보고,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요 라인이 대략 2600 라인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아주 강력하게 버티면서 상승을 해줬다. 그죠? 그 다음에 뚫고는 쉽게 해가지고, 라인이 좀 이상하네요. 라인이 좀 이상한데, 전고, 요거 전고, 그죠? 요게, 요 라인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한번 하고, 저 앞으로 가야지 이게 보이는데, 어느 라인인지. 요거 뚫고, 요렇게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고,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라인만 딱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아, 요것도 견고해지는 라인.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우리나라 온 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예. 와서 너무 좋은데 삼성전자도 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이제 그래도 캡처를 또 떠왔는데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생각보다 안 뜨네요. 오히려 2차 전지 중국 관련주죠. 중국 관련 2차 전지 뭐 이런 거 현대차 누구죠? 하여튼 뭐 그 정용 누구지? 현대차가? 예,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만난다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누구도 만난다 그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쯤 만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바이든이 와서 호재라 그러면 얘가 좀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안 움직였다. 그죠? 그러면 중국발 호재가 더 셌다. 근데 바이든이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바이든이 와서 문제되는 거? 한번 볼까요? 바이든이 와서 문제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IPEF하고 쿼드입니다. IPEF, 그죠? IPEF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라임 워크래요. 이 IPEF를 어떻게 뭘 하려고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에 먼저 왔다. 또 한국이 반도체가 있잖아요. 반도체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오자마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갔다. 그죠? 그러면 뭐 좋긴 한데, 그러면 시진핑은, 그죠? 우리 경제의 25%, 30%를 우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진핑은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쉬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코스피 지수 2630 그죠? 견고하게 뚫었어요. 이제 2600포인트는 내려오기 힘들다. 한 번만 더 떠주세요. 월요일날. 한 번만 더. 그죠? 한 번만 더. 두 번 뜨면 더 좋고. 그죠? 빨간 거 한 번만 더 나오면 적산병이 되네요. 아우 땡큐. 오늘 상승은 너무 좋았다. 나스닥 그죠? 오늘 만약에 복귀를 못한다. 양봉이 그냥 쭉 하고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나스닥의 심리, 특히 미국의 심리, 그죠? 미국의 심리는 완전 지금 작살나 있죠? 왜 작살나 있어요? 예? 바로 옐런, 파월, 버냉키 얘네들이 이제 미국은 경기가 침체될 거예요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은 너무너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게 좀 상승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아쉬워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일주일의 마지막. 오늘 만약 미국이 진짜 쭉 하고 양봉 하나 딱 때려주면 그죠?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봉 때리면 작살 나는 거고 그죠? 여기 보면 좀 확대를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 하나 딱 때린다 그러면 작살 나는 거고 그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뭐 양봉이 나오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버리면 애매하죠. 이것도 애매하죠. 그죠? 요 라인 무조건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아쉽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을 좀 봐야 된다. 중국이요. 중국이 대려 나스닥보다 훨씬 낫습니다. 쭉쭉쭉쭉쭉. 경기 안 좋대잖아요. 경기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돈에는 장사 없다. 돈을 풀어 제끼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라인이 이 과거에 이제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거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했던 그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횡보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뚫었다. 어우 너무 멋있어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바이든. 바이든이 도대체 주말에 뭘 하고 갈지. 그리고 러시아 차트를 한번 가져왔어요. 러시아. 이거 이제 전쟁 일으켰다고 해서 폭삭하고 나서 스물스물 올라간 게 벌써 다 올라왔네요. 조금만 있으면 저까지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가게 생겼어요. 러시아가 진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항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했습니까? 이제는 뉴스도 안 나와요.
참나. 제가 전쟁 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불쌍하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다 잡아 작사를 내야 된다. 젤린스키 저거 영웅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싹 보세요. 아, 좋다. 좋은데 쎄한 게 있죠. 풋옵션이 갑자기 17,000계약. 그죠? 지수 선물이 이게 15,000계약까지 가다가 10,000계약까지 떨어졌거든요. 와. 아니, 현물을 사가지고 끌어올렸으면 땡큐인데. 그죠? 그리고, 이거 아쉬워요. 이상해. 조금 이상해. 조금 이상해요. 근데 뭐 지수는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으니까 고맙긴 한데 이게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들어오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 근데 오늘 상승분에 비해서는 빈약하다. 그죠? 좀 빈약하다. 요거 한 3, 4천억? 그리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8천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까 전에 선물 땡겼잖아요. 선물이 만기하기가 대략 9천억 정도? 9천억 정도 땡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순수 기관이 사들인 액수가 얼마냐? 1,000억. 1,000억이에요. 나머지는 금융투자.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외국인도 프로그램 같다. 그리고, 그죠? 선물을 땡기니까 빅차익이 쭉 하고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땡기 올린 거는 개미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개미들이 다 밑에서 받쳐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요게 어떤 식으로 월요일 날 진행이 될지는 월요일 돼봐야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월요일 날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사들일 건지, 그리고 기관은 8,300억 중에서 대략 한 7천억이 금융투자 물량이거든요. 요 물량, 금융투자 물량, 또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매수가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면서 한번 월요일 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리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봉쇄를 해가지고 밀 수출이 안 된다. 그죠? 흑해죠, 흑해. 뭐 먼저 번에 그 러시아의 기함인 모스크바 함인가요? 그거 침몰시켰다고 유튜브 그 뉴스 다 난리를 폈는데, 아니 배가 몇 척인데 그거 하나 침몰시켰다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 법석을 피울 일입니까? 근데 웃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아니 그 저 뭐 재권이라도 어떻게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데사 항구는 봉쇄가 됐대요. 그래서 미리 수출이 안 돼가지고 썩어 나가고 있답니다. 그죠? 6월 수학기 이후엔 곡물을 쌓아둘 곳도 없다. 그죠? 러시아가 전쟁에서 졌나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밀리고 있나요?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국가적 위기가 왔나요?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안정돼 있고 모든 거는 러시아가 다 통제하는데 우크라이나 끈에는 그죠? 그러면서 가장 이득 보는 건 누구예요? 미국하고 러시아. 그죠? 이게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이 뉴스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뭐 제가 독자적으로 어떠한 무슨 뭐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뉴스에서 이 얘기를 하네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증시 폭락을 유도하는 건 아니죠. 묵인 아니죠, 묵인.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주가 떨어지면 좀 이렇게 립서비스 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좀 조절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한다. 왜? 자산 손실을 해요. 소비를 축소. 그리고 물가가 안정돼요.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일자리가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죠. 일자리는 요만큼 그대로 있어요. 일자리는. 근데 일할 사람, 사람이 많아지면 실업률은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많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월급이.
월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잡는 거예요, 지금. 소비를 축소하는 것도 있는데, 일할 사람들을 많이 불러내야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코인, 부동산 이제 작살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조심하셔야 돼요. 있는 사람들 빨리 파세요. 카메라도. 이게 뭐 중국도 깨지고 미국도 깨지면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주식 깨졌죠. 코인 깨져버렸죠. 이제 부동산 깨질 차례예요. 그러면 사람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월마트예요. 월마트가 실적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월마트가 매출액은 똑같아요. 매출액은 그대로 갔는데 이익이 떨어졌다. 그죠? 이익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건값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물건값이 올라갔으니까 적게 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게 산 거예요. 그죠? 물건값이 올라가가지고 적게 산 거예요. 적게 샀으면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익이 떨어졌겠죠. 두 번째 생각은요. 기존하고 똑같이 샀어요. 사람들이 기존하고 똑같이 사. 아니야. 똑같이 살 수가 없죠. 덜 샀어요. 사람들이 덜 산 거야. 그죠? 이게 바로 여기서는 소비 축소예요. 덜 샀어요. 근데 물건값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렇다 그러면 매출액은 똑같이 되더라도 물건값을 제대로 올렸다 그러면 이익도 거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좀 제가 봐도 심하게 떨어졌더라고요. 어느 정도 떨어졌어야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뭐다? 월마트에서 생산자 물가를 소비자 물가에 제대로 전이를 안 했다. 그러면 월마트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 확실해지죠. 이게 소비가 위축된 건지 월마트에서 가격 전가를 제대로 안 한 건지. 그죠? 그러면 소비는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약간 잘못했다. 근데 연준이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 폭락이라든지 증시 하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맞는 거고 소비 축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건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고가의 상품들을 더 많이 살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소형차 안 만들잖아요. 대형차만 만들잖아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주문이 들어가면 1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적은 사람들, 그죠? 돈이 적은 사람들은 소비가 위축되겠죠. 이거예요. 돈이 적은 사람들 위주죠. 그죠? 근데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돈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주머니도 빵빵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6개월, 1년, 2년 가면 갈수록 이 돈들은 점점 말라들 거예요. 그죠? 돈이 어디서 생겨나질 않아요. 이게 금융의 단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코인에서 루나 뭐 그거 스테이블 코인 폭락했을 때 50조가 날라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계속 길어지네 또. 50조가 날라갔는데 이 돈은 누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제3자가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품.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아예 아무도 이 돈을 가져다가 쓰질 않아요. 이게 바로 자산 손실이에요. 그렇다. 그리고 그래도 이런 뉴스가 나오죠. 지금 바이든이 와 있는데 펠로시가 중국 견제를 위해 가지고 미국 경제법을 독립기념일 이전에 처리를 한다. 이런 뉴스가 왜 나요? 이거 독립기념일 7월 4일인데 그죠? 한참 남았는데 2달이나 남았는데 2달 남았네? 한 달 남았네? 한 달 남았네? 한 달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 7월 4일 나왔네요. 뭐 이런 얘기를 뉴스에 참 그렇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을 공격하려 한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캔자스시티 굉장히 매파죠. 이 사람도 뭐 크게 고려 안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20조 원 재정 지원을 협의했다. G7 나쁜 놈들. 20조 가지고 어떻게 돼요? 2달 전에.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속전속결로 그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가 124조인가 그랬어요. 피해액이, 인프라 피해액이요. 124조인데 20조? 지금은요, 한 500조는 들어가야지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껏해야 50조. 이것도 그냥 주나요? 차관 형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뭐 지금 말 나오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자원하고 엄청난 돈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가지고 예전처럼 만들어 놓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유, 참나, 이거 답답해 죽겠습니다. 에? 우크라이나는요, 그냥 망한 거예요. 불쌍합니다, 불쌍해.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요, 욕을 하려고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 군수장이에요. 전화 통화를 했다. 그죠? 푸틴, 명분이 뭐가 필요할까? 푸틴은 명분이 있으면 전쟁을 종료시킨다. 명분. 가장 중요하죠. 전쟁을 일으켜도 명분이고 전쟁을 끝내려고 해도 명분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명분인데 지금은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명분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을 줘야 되는데 명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씨. 이게 어디서 사라졌냐? SNS. 그죠? 그 앨런 머스크의 그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명분이 사라져가지고 푸틴 나쁜 놈, 러시아 나쁜 놈 이게 돼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좋은 놈. 아무런 그 역사적 견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미국도 좋은 놈, EU도 좋은 놈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명분이 없다. 그래서 명분을 줘야 되는데 명분을 주려고 좀 전화 통화를 한다. 이렇게 되면 뭐 전쟁이 조금 더 빠르게 끝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장기전은 장기화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도이치방크에서 미 경기 침체 어쩌고저쩌고 S&P 500이 3,000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주식을 삽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조심해서 사야죠. 미국 집값이요 또 역대 최고를 찍었대요. 근데 매매 건수는 2년 만에 최저. 그죠? 미국도 이제 그 부동산이 미국이 좀 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들을 많이 짓고 있대요 지금. 품기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집값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거래는 안 되고 있다. 그죠? 이게 금융위기 때 그랬거든요. 금융위기 때 빈집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지금 빈집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부동산을 건드리는지 그리고 중국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그러고 그 뉴스가 좀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있어요. 미국 주택시장, 미국 목조 건물이잖아요. 목재 가격이 6% 이상 급락을 했대요. 왜? 지금 상황에서 물류도 힘들고, 그죠? 물류도 힘들고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 뭐 미국에서 나가지고 가지고 쓰나요? 그런 거 아닌데 해외에서도 가져오고 그럴 텐데. 그럼 목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6% 이상 급락을 했대요.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 원자재인 목재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위축. 근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리잖아요. 어느 지역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집값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중국 코로나19 검사 간소화한다고 하는데 공산당이라서 안 된다. 근데 요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뭐다? 뭐 괜찮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미 증시가 추가로 11%에서 18% 하락할 것 같다. 2년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 35%, 경기 침체 끝난 후 8개월 증시바다. 이런 거를 아는 놈들이 옛날에 금융위기를 일으켰나요? 이런 뉴스 나오면 매수. 그죠? 그리고 EU의 스트롱맨 듀오. 누구예요? 터키 대통령, 헝가리 총리. 오케이. 그래서 요 두 사람 때문에 푸틴은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거예요. 핀란드하고 스웨덴 막 환영한다 그랬잖아요. 미국도 환영하고 EU도 환영하고 주변 국가도 환영한다 그랬는데 나토 가입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프랑스가 벌써 덥대요. 기상이 엄청 했대. 이게 덥다. 프랑스도 곡창지대. 그죠? 그죠? 요거는 본 거고. 워렌 버핏이 올 들어 38조 손실을 봤대요. 애플 24%가 급락을 했다. 그죠? 그러면 워렌 버핏이 바본가요? 바보 아니죠. 그죠? 워렌 버핏은 꾸준히 돈을 벌어요. 그렇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오케이. 레버리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집트가 힘들다. 기준금리 2% 인상을 했다. 그죠? 신흥국 항상 봐야 돼요. 신흥국.
신흥국이 지금 얘기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신흥국이 엄청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중동 아프리카 지역 식량난이 엄청나대요. 미리 와야 돼, 밀. 오데사 항구 막았대잖아요. 그죠? 미국이 책임져야 돼요.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했죠. 파키스탄 디폴트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벌써 5월 15일 기사인데 이란 빵이 없어가지고 시위한다 그러죠. 난립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저기한테 지구는 숨쉰다. 이 기사가 뭐냐? 4월 화력 발전 12% 감소, 전체 발전량도 1년 전보다 4.3% 줄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질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 초에 3월에 제 기억으로는요. 아니 뭐 적어놓질 않았는데 3월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석탄 발전 엄청나게 한다. 그동안에 못했던 석탄 발전 다 풀어버려라. 석탄 발전소 다 돌려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석탄, 면세. 왜? 가스가 비싸고 원유가 비싼데 싼 석탄이라도 무지막지하게 떼가지고 에너지를 채워놔라. 중국도 힘들어 죽겠다. 금리까지 내리는데. 그러면 이게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만 좋지 올 가을부터 아니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내년 하다못해 언제 이때는 확실한 거죠. 시황제가 되는 10월 당대회가 끝나거나 3월 양회가 끝나는 그 이후 그러면 내년 23년 4월에는 우리는 얘네들이 뿜어내는 미세먼지, 석탄 미세먼지를 먹어야 돼요. 뽕뽕뽕뽕. 그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뉴스. 중국이 기준금리를 0.15% 인하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오늘 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러는데 과연? 그리고 요거예요. 전쟁이 장기화 될 것 같다는 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던 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관을 석 달 만에 열었대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요 해병 경비단 해병대가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켜줘야 되거든요. 대사관이면. 그죠? 근데 안 오고 있대요. 여기 해병대가 없대. 이 미국 땅인데. 왜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까봐. 그죠?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까봐. 혹시나 러시아가 오해할까봐. 여기다가 미군을 주둔을 시키면, 우크라이나 땅에다 미군을 주둔시키면 오해할까봐. 그래가지고 안 넣고 있답니다. 이런 야비한 새끼들이에요. 미국 애들이. 경비단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 전쟁이 장기 향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 측의 선전전에 빌미를 주거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우려한 조처일 것이다. 나오잖아요. 미국은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쟁 장기전. 미국은 전쟁 장기. 그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길들이기. 러시아에서 갖다 쓰던 가스하고 원유를 미국에서 갖다 쓰게끔 말이에요. 그죠? 이거 끊어버리고. 그러면 유럽이 미국산 가스하고 미국산 원유를 갖다 쓰면 달러 패권은 유지가 되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시작을 하고 미국이 끝을 낼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너무너무 힘들고 불쌍해지는 거죠. 전국이 초토화. 내 형제자매들 다 죽어나가고. 그죠? 내 주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상위군경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외국에서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인프라만 깨져나간 게 뭐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250억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뉴스상으로. 250조까지 들었는데 이제 뭐 돈 준다는 게 뭐 20조, 50조, 그죠? 1조. 그게 엄발에 오줌 누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인프라 구축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향후 10년, 아니 20년 동안은 지금 같은 폐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한 번에 확 들어와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느냐? 아니 국가 재건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찔끔찔끔 줄 거예요. 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저 정치인 젤리스키 다 작살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2년 만에 물가 상승률 2.1%. 와, 이게 30년 만이래요. 30년 만. 여기 안 나왔네. 이게 30년 만에 와우. 소우자가 돼 버렸네. 30년. 이렇게. 에이씨. 하여튼 30년 만에 2.1%. 요거 5월도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죠? 그러면서 일본은 130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150엔.
환율이요. 이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은 짝사를 내겠죠. 요거를 빌미로 일본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민당 아웃. 그죠? 이 IPEF 계속 견제해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틀 동안 휴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나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이 또 지랄지랄 해대면, 월요일 장 무사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너무 위험도가 높다. 그래가지고, 저는 레버리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죠. 옐런, 파월, 버냉키 계속 얘기를 하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박살을 내야지 인플레이션이 잡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요 수준의 대화할 수 있다. 이게 누가 나왔냐면요. 어디서 나왔냐? 백악관 측에서 나왔대요. 백악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바이든하고 시진핑 지금 상황에 굳이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 가지고 수주라 그랬잖아요. 수주. 그죠? 이거 가지고 뭔가 쇼부를 볼 수가 있다. 그죠? 러시아에 관한 쇼부를 볼 수도 있다. 중국에 관한 쇼부. 그죠? 중국은 엮인 게 많죠. 대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그 대화 내용이 아닐까. 근데 수주라고 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불안해요. 바이든이 오히려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는요, 미국 장 열리고 나서 주말에 뉴스 나오는 거 가지고 한 번 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칠게요. 끝!